까뻔쩍한 국회의원들의 학벌. 그런데 두둥, 국회의원 중에 초등학교 중퇴자가 있다고? 헐, 하나도 안 꿀리는 성완종.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거대 건설업체 경남기업 사장으로 선진통일당의 빛나는 인재 국회의원이다.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장학재단 설립해 가난한 학생 2만여 명 공부시키는 이 남자. 아, 멋져. 진짜 멋져. 어렵게 자라 단돈 1,000원으로 청년 사업을 시작해 2조 원의 기업을 일궈냈다. 대박. 나도 1,000원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은 오더라. 묘 자수성가한 이 양반. 성공 신화의 주인공 성완종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네, 저도 1,000원은 있는데요. 네, 1,000원으로 2조 원을 만드신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옛날 말로 국민학교 중퇴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성완종 의원. 저희가 사실 공을 들여서 몇 번 모시려고 했는데 예. 잘 안 맞았어요, 시간이요. 예. 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초등학교 중퇴. 네. 어떻게 초등학교 중퇴라는 단어가 앞에 이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나올 때 네.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현실이니까요. 네. 뭐 또 당당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어떻게든 검정고시라도 하고 뭐 대학교라도 억지로라도 뭐 그 간판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 저는 그 상황이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선 뭐 요약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 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네. 어머님을 따라 찾아서 서울을 갔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이 가정부로 고생하시는데 그 옛날에는 저도 돈을 식모라 벌어요. 그랬죠, 식모. 예, 식모지요. 예. 네, 어머님 식모로 고생하시면 예. 눈물 나는 얘기네요. 예. 예. 그게 이제 어머니도 돈 벌고 저도 돈 벌어야 제 동생들도 이제 가르치고 고향 가서 네. 가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 시간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영등포 교회에서 야간에 야간부 중학교 고등학교 뭐 등록도 안 된 학교죠. 네. 거기서 공부하고 또 새벽에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돌리고 아, 그때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돌리고 신문을 돌리셨군요. 예, 그리고 낮에는 9시 새벽에 동아일보 돌리고 낮에 9시 출근해서 병원에서 약 지어주면 집집 가가호에 약 배달해주고 그런 생활을 한 7년 했죠. 아, 남들 공부할 예. 10대 때 예, 7년 동안 약 배달하고 동아일보 돌리고. 예, 그랬어요. 예. 그때 동아일보 많이 봤습니까? 어린 학생 끈으로 예. 묶어가지고 신문. 예, 예, 이렇게 비 올 때는 그 예. 저희 비닐에 넣어가지고. 써가지고. 예, 그 옛날에 그렇고요. 깡투집이라 그래가지고 막 돈도 수금도 직접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예, 신문 맞고 예, 이제 소금도 맞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의 신문 배달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진짜 고생하실 때죠. 새벽에 한 4시, 3시 반쯤 나오면 네. 한 6시 끝나지 않습니까? 네. 하루 돌리면 한 450부에서 500 와, 엄청났네요. 450분을 돌려요. 하루에 야, 대단하십니다.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또 이게 옛날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잖아요. 네, 다 집이죠. 가가오. 단독주택 쭉 있고 연립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부지런히 가서 3층 보통 2층 네.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돌리면 그 정도 돌립니다. 네. 그때 신문 배달하고 약 배달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한다. 왜 국회의원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국회의원이 그 당시 누구였는지 몰라도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왜 하고 싶었어요? 저는 본래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대통령을 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다 그때 꿈을 좀 몇 명 꾸죠. 꼭 대통령. 해야 되겠다. 예.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이 녀석이 그러시면서 싱긋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터무니없고 철부지 같은 생각이지만 소문이 없진 않죠, 사실. 예. 꿈꾸는 자가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췄군요, 이제 대통령에서. 국회의원도. 그리고 나서 단돈 1,000원으로 2조 원까지 되는 과정을 너무 길죠. 이거는 뭐 1시간 내내 들어야 될 것 같고. 예. 예.
짧게 얘기하면은 건설업을 하신 겁니까? 대하건설이라고. 네, 그렇죠. 예. 그 이전에는 대하건설하기 전엔 뭐 여러 가지 뭐 그 거간이라고 하나요? 중개도 하셨죠. 네, 화물 영업소. 아, 그거 아이디어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 예. 제가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내려가서 조그만 터전 만들어서 동생들하고 사는데 네. 1년 농사 짓고 살아보니까 도저히 동생들을 키우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미 읍에 나가서 화물 영업소를 차렸죠. 네. 그래가지고 전화기 한 대 놓고 그리고서 서울에다 전화해서 화주와 연결해주면 네. 1,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때 택배 회사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리기사 하면 대리기사 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이죠. 네. 대리기사와 이 대리기사를 원하는 술 드신 분하고 네. 둘이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와 화물차를 필요로 하는데 네. 벤처네요. 그때 벌써 40년 전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가 막힌 벤처를 하셨네요. 한 해 그 김장 나르고 쌀 배달하는 한 해를 하니까 네. 한 2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 당시에 74년도니까 쌀 한 가마니 한 4천 원 할 때니까 20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네.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건설업 시작하셔도 지금 하신 겁니까? 승승장구하신 겁니까? 예, 비교적 아주 순탄하게 잘 됐습니다. 네. 건설업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으니까 네. 품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최순기 씨라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조합장 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하시던 사업을 저한테 넘겨주셔가지고 네. 주식 가치로 200만 원인데 네. 100만 원만 내고 네. 100만 원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라. 네. 너는 이 사업을 하면 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저를 모르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합장 하시고 제가 화물 영업소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뭘 봤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성실? 예. 그래서 제가 저를 뭐를 믿고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넌 참 착하고 성실하다. 착하고 성실. 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조합장님이 저한테 그냥 100만 원만 받고 지분을 주셨어요. 착하고 성실하다. 예. 정직하다는 없었습니까? 하여튼 착하고 성실에 정직도 들어갔겠죠. 그 모습을 위에 어른이 딱 보시고 네. 네가 이 사업하면 성공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또 사장님이 되는 계기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사수를 하셨어요. 사수, 삼수도 아니고. 계속 돈을 버시면서도 내가 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특히 건설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이권 사업도 워낙 많고요. 네. 여기에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도 좀 섞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이 건설업에서 돈을 좀 벌고 네. 또 우리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젊은 나이에. 네. 그러시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줘라. 네. 이런 늘 말씀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90년도에. 예, 그때 제가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렸는데.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30억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네. 서산 장학재단을 만들었거든요. 30억으로요. 예, 그 당시 30억. 큰 돈이죠. 예. 그때 이제 이 장학 사업을 쭉 이렇게 하면서 곳곳을 보니까 네.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기업도 잘 되고 성숙되면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네. 장학사업을 하면서 이와 똑같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다 이 말이시죠. 네, 그 고생하신 어머니, 예, 신모, 가정부를 하셨던 어머니, 예.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올해 16년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그러면 성공한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셨죠? 뭐. 아, 보셨습니까? 아, 다행이네. 뭐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아들이 잘 됐다, 만족하다. 장학 사업도 하고 이런 걸 보셨으니까.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우리 옛날엔 계모라 그랬죠. 네. 계모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쫓겨나셨다. 쫓겨난 게 아니라 집을 나왔다. 예. 쫓겨났죠, 그럼, 사실. 그 아버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죠. 예. 네. 아버님도 성공을 보셨습니까? 그러면요, 네. 아버님도 뭐 제가 성공한 걸 보셨죠. 네.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셨죠. 네. 어머님한테도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효도 좀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요, 우리 이제 우리 작은 엄마, 네. 어쨌든 그분도 우리 아버지 만나서 한 20년 이상 사셨으니까 네. 한평생을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네.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떠나실 때 네. 저희들이 잘 이렇게 형제들하고 상의해서 네. 잘 모셨습니다. 네. 친어머님한테는 효도를 깍듯이 하신 거죠. 그러면요, 친어머니. 예, 우리 어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니가 아주 참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되시는 게 아닌가. 하늘나라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예. 네. 끝까지 이렇게 잘 되시라고 네. 도와주신 게 아닌가. 네. 제가 그 모 장관님한테 들었습니다. YS 시절 국회의원을 기회가 왔는데 못하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어떻게 되면 비례대표가 오신 겁니까? 예. 그럼 지나간 이야기인데, 또 그런 이야기 하면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좋은 기회였는데,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아주 제 형 같은 선배님이 계셨는데, 네. 오씨로 시작하죠. 예, 오장관님. 예. 네. 그러신데, 저는 이 숨김없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남한테 욕도 먹고 눈총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어서, 네.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네. 또 솔직히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상의를 드렸더니 며칠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등등으로 해서 어쨌든 그때 안 했습니다. 네. 아, 그래. 안 한 거 반 못한 거 반 그렇죠. 네. 나중에 좀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저 국회의원 되는 거 막으셨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국회는 국정을 돌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도 그 당시의 위치는 국가를 네. 중요한 운영하는 위치였죠.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네. 분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면면을 쭉 살펴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지금은 조금 후회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비밀입니다. 참 그 좋은 일 아까 장학재단 얘기하는데요. 네. 검이 불인 네. 검소하게 살지만 절대 인색하게는 살지 않겠다. 네. 인색할 인자. 네. 참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검소하게 살면서 있는 돈을 모든 사람들에게 장학재단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녀분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겠다고 선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음에 지금 변화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드님이 경남기업의 경영기획실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드님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이제 그 친구 이제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네. 이제 애국계 은행에 있다가 네. 저희가 워크아웃이 됐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랬을 때 이제 너무 고생하니까 아버지 네. 죽겠다고 이제 자기가 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회사 와 있는데 네. 자기 능력껏 열심히 해서 네. 자기가 능력 있으면은 고임금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는 것이죠. 회사는 절대로 아들한테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명예 경영학 박사 받을 때 네. 가족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네. 너희들한테는 국민주택 규모 네. 25.7평짜리 딱 하나만. 사주겠다 그랬는데 아직 집을 못 사줬어요. 아직도? 그건 하나 사줘야죠, 제가. 어떻게 되나. 예. 네, 절대 기업 물려주는 일은 예,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기업의 세습, 네. 종교기관도 마찬가지로 세습, 네. 어디 가나 이 세습이라는 게 사실은 그 민주화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기업인 물론 이제 우리
회장님, 우리 의원님 이전에도 네. 다른 그 시도하신 분들이 많이,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전 끝까지 이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제가 네. 했습니다. 예. 지금 한국 기업 구조에 대해서 네. 예, 제가 말한 이 세습 이런 부분 말고 좀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신지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장에서 한 3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쭉 경험을 해봤습니다. 조그마한 데서부터 그래도 일정 규모 정도까지는. 근데 우리 이제 요즘 뭐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 소리도 많이 납니다만은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급성장으로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면면의 성장 과정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좀 그게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사라져서 시장 논리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기업들이 좀 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한테 많이 양보를 해서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제는 21세기에는 대기업이 중견이나 중소기업에게 양보해주는 미덕을 보이는 그런 사회가 되면 다양한 면면이 아주 아름다워지고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기업 먼저 양보 좀 하시죠, 뭐. 대기업 아닙니까, 경남? 그렇죠. 뭐 저희도 대기업 군입니다만 네. 뭐 이제 우리 같은 대기업도 해당이 되겠지만 네. 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제 10대 기업. 삼성, LG, 뭐 이런 현대, 뭐 이런 대림, 뭐 이런 큰데요. 예. 네. 시장의 영역을 좀 조화롭게 운용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다 같이 함께 먹고 살 네,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시죠. 네. 지금 선진통일당의 원내대표십니다. 네. 비록 5석밖에 안 되지만. 네. 원래는 새누리당을 사랑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공천을 안 줬을까요? 뭐 당내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었겠죠, 뭐. 네. 밉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새누리당? 뭐 세상은 늘 이렇게 이제 유연성 있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인데 그런 한 부분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선진통일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원내대표신데. 예, 그 선진통일당이 이제 뭐 5석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하고 또 적은 정당이지만 제가 원내대표된 지가 지금 뭐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저희들이 또 할 일도 있어요. 네. 국가를 위해 할 일도 있고 거대 양당을 위해 할 일도 있고 네. 뭐 하나의 이제 뭐 지나간 과정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개원이 잘 안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또 이런저런 역할도 하고 보니까 뭐 큰 당은 큰 당대로 적은 당은 적은 당대로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과 아주 봉사하는 자세로 하면 저희 적은 당도 충분히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선진통일당 안에서도 뭐 이름 바꾸면서요. 심대평 전 대표하고 지금 이인재 대표하고 막 갈등도 있고요. 뭐 네. 전 또 이미 나가신 이해창 총재하고도 막 갈등이 많은데요. 지금은 좀 정리가 됐으면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예, 뭐 다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제가 대표 맡기 전에 네. 다 그 어른들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인재 대표께서도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인재 대표께서도 사실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신 분인데요. 그러시죠. 아주 IT나 이런 기업 쪽에 얘기하면은 대단하신 예, 아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축출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대랑 맞지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은데. 자, 그 태안내 네. 지금 지역군데 네. 거기 그 유류 피해 특별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네. 좀 지역민들 어떻게 좀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좀 실패한 부분이 있죠. 보상 제대로 못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삼성이 그래도 많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요. 네, 네. 예. 제가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꼭 해결하겠다. 네. 올라와서 이게 촘촘히 이게
좀 과정을 살펴보니까 우선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좀 손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삼성도 지금 말씀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삼성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대 현안 사건입니다. 네. 우선 15개 시군이고 지역이 직간접 피해자가 140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피해 신고 법원에 된 게 약 3조 5천억 정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대한 민원이 지금 이렇게 해결 안 된 게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꼭 19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한구 대표님하고도 상의하고, 또 박지원 대표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를 설치해가지고 네. 국회 통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만 받는 일만 남았네요.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법률을 조금 손볼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자원 마련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 삼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하면서 이제 지역 간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어쨌든 19대 국회 내에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별위원회 통과됐으니까요. 다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네. 많은 의원들이 나오겠죠. 예. 보상을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잃어버린 건 훨씬 많이 큰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적게 잊어먹고 적게 잃어버리고 적게 보상받으면 당연한 건데 네. 많이 잃어버리고 적게 보상받은 게 속이 타니까 예. 네, 그거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니까요. 예. 경남 기업을 운영하시고 또 국회의원 열심히 하시고 꿈의 소원이었던, 그렇다면은 하나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경남기업 회장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셨습니까? 예. 그만두는데 다 이제 사장도 있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정일에 전념을 해야죠. 제 1호가 유리피해 해결하는 게 제 1호입니다. UDP요? 유리피해. 유류피해, 기름. 이게 1번. 제 1번입니다. 네. 자, 그럼 2번은요? 2번 얘기할 거, 2번. 두 번째로 내가 국회의원 돼서 이제 해결할 거. 이제 2번은 우리 지역에 네. 현안이 많아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우리 지역의 공약을 지키는 게 2번. 네.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 예, 태안과 서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이 현안 다 해결하려면 국회의원 한 대여섯 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이게 지역 현안이 해결되겠습니까? 4년만 열심히 해도 네. 굵직굵직한 것만. 그리고 정부 사업이라는 게 이제 계획과 예산 세워서 착공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제 마무리 되니까요. 4년 동안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내 꿈인 국회의원 사선 끝에 이루시고, 기업도 이루시고, 효도 잘해서 부모님 다 기쁘게 해서 보내주시고, 이게 다 이유가 성실,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예. 착하게 살자. 예. 네. 우리 어머니가 아주 착실한 교인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군요. 우리 아들을 어머니가 위해서. 한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다니셨습니다. 내 아들 성환종을 위해서. 예.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어머니가 다니시던 서산 교회, 거기에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네. 거기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꼭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지금도 그 교회를 쭉 나가고 있고요. 네. 하나님의 힘, 네. 신앙의 힘, 네.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보면 네. 기도받지 않은 자식은 네.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치 포부.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셨지만 네. 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인사.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우선
지역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를 위해서 국정을 살피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는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소재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소재를 성실히 찾아서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주는 장학금 받으려면 서산장학재단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신청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예, 그렇게 하셔도 저희는 이제 장학금 제도를 이렇게 그 회원이 있습니다. 네. 미국식으로. 네. 이게 이제 충청도에도 이제 시군의 지부가 있고 네. 또 이제 저희가 포럼을 하고 있는데 네. 충청 포럼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지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장학금은 충청인들에 한해서만 줍니다. 아, 충청 사람들. 네, 자, 그럼 충청도 사람들이 받으려면 하여튼 충청 포럼이라는 데를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포럼인 데를 가면 되는 거죠? 포럼 회원들이 추천을 하죠. 아, 회원들이 회원들, 거기서. 예. 네. 아, 충청 포럼 회원 중에 지인이 있어야 되는군요. 예, 예를 들면 예. 뭐 이렇게 이제 네. 지부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 회원들이 추천하면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좋은 일 마시면 하는데 예, 이 방송을 보는 충청인들은 아버지가 충청도인 사람도 되겠죠. 아이, 그럼. 아, 그렇죠. 예. 충청 포럼에 예. 예, 회원의 추천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뭐 다겠죠. 뭐 아버지 어머니 중에 충청도 사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충청도 사람 하나만 저희- 있으면 되는. 저희들이 이렇게 집계해 보니까요. 예. 한 900만 명 살아요. 예. 5천만 중에서. 엄청난 거죠. 네. 충남북 대전에서 한 500만. 네. 또 이렇게 이 수도권과 외지에 나와 있는 분들이 한 400만. 400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장학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훌륭한 일 많이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돼서도 나라에게만.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이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아이가 없어요. 네, 무릎이 여러 번 까질 때까지, 네, 걸을 때까지 계속 소리 없이 시도합니다. 갓난 아이에게도 분명 저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